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헤드라인과 함께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드디어 끝난 팬데믹 경제의 세 가지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 헤드라인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준비를 한 내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코로나19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팬데믹 끝이 오지는 않았다,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이제 겨울을 지나는 동안 재유행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관련한 경제가 끝이 나고 있다라는 세 가지 신호가 좀 포착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세 가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유보다는 뭘 하는데, to have보다는 to do를 하는데 다시 한번 미국의 소비자들이 돈을 쓰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10월 달에 내구재 소비가 YOY 기준으로 6% 증가를 했는데요. 서비스 매출은 8% 증가하면서 더 많은 수요를 증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섹터별로 좀 나눠 보더라도 글로벌 한국 여객 수요가 2019년도에 74%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인들의 외식 수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집밥이 아닌 나가서 먹는 그런 수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019년보다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축이 어려워진 세상이다라고 팬데믹 경제로서의 이 탈출을 좀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인들이 저축을 참 많이 했었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지원금도 요인이 있었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뭘 하는데 쓰는 돈이 적기 때문입니다. 외부 활동이라든지 서비스 관련된 지출이 좀 적었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바뀌면서 저축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서 소비는 또 해야 되니까 신용카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트렌드를 최근에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투자의 재미도 조금 이제 안녕을 고해야 하는 시점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게임스탑 대란에서 좀 대표적으로 봤듯이 팬데믹에서 투자자들이 많이 좀 시장에 뛰어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위험하지만은 그만큼 좀 재미있는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뭐 부동산 가격도 많이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주식뿐만 아니라 많은 자산 시장에서 좀 조정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재미도 조금은 안녕을 고할 때가 됐다. 안정성 측면으로 이제 투자도 좀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날 장만 하더라도 이렇듯이 팬데믹 경제가 좀 종결되는 것에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움직임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좀 힌트를 얻어서 앞으로의 자산별 그리고 섹터별의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 판단을 한번 내려봤는데요. 쏘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각도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 장에서 충분히 좀 힌트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카지노 관련주가 이날 좀 급등을 했죠. 그런 게 결국은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모멘텀, 그러니까 팬데믹 경제로부터 좀 이별을 고하는 그런 움직임과 맞닥뜨려 있다라고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이제 11월 달에도요, 마카오에서의 게이밍 매출은 YOY 기준으로 56%나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정말로 회복이 기대되는 그런 섹터의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동안 좀 주가가 많이 또 회복을 했습니다. 카지노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요. 하지만은 본격적으로 진정한 팬데믹 경제가 종결됨으로써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또 JP모건에서도 우리리조트를 비롯해서 카지노 관련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하기도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또 살펴볼 만한 자산시장의 변화는요. 국제유가가 이날 또 3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역시도 팬데믹 경제로부터의 이 종결, 그러니까 중국의 또 리오프닝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에너지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강세를 지속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안 좋은 점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날 같은 경우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또 뛰어올랐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성장주 위주의 나스닥의 상대적인 약세를 좀 야기를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전망이 결국은 개선이 되게 된다면은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또 시중금리 상승, 할인율 상승이라는 저희가 또 시장 측면에서는 악재를 좀 맞닥뜨릴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 전체에 좀 안 좋을 수가 있다는 점은 앞으로도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부분 역시도
전체 인플레이션의 경로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앞으로 체크할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종목, 오늘은 이제 섹터와 관련한 헤드라인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고난의 자동차 섹터인데요. 내년에는 더 힘들다라는 그런 분석 기사가 나와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올해 내내 굉장히 좀 어려웠죠. 뭐 금리 상승이라든지 또 공급망 이슈, 또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때문에 고난을 겪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은 내년이 더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이유, 결국은 단기간 내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악재들이 해소되는 것이 좀 불가능하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동안은 자동차 업계가 공급 부족 때문에 좀 어려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수요 파괴를 좀 직면할 수 있다. 이런 또 경고음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날 같은 경우에도 번스타인 같은 기관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그리고 에너지 비용 증가 때문에 차 업계에서의 수요 파괴가 진행 중이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팬데믹 간에 차에 대한 수요가 워낙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판매 수치는 좀 반등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콕스 오토모티브라는 기관에 따르면은 미국에서의 자동차 판매는 내년에 1,410만 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370만 대 대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P 측의 분석을 빌려 보더라도 글로벌 차 판매는 5.6% 그리고 미국에서도 7% 내년도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좀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공급 과잉에 좀 직면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팔아도 수익성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S&P 측에서도 재고와 인센티브, 그러니까 차량을 살 때 얼마나 좀 할인을 해주느냐 이런 것의 트렌드가 결국은 섹터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쯤에서 그렇다면 주요 자동차주에 대한 내년 전망을 한번 힌트를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볼 만한 그런 요소는 없을지 일단 판단은 제가 배드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좀 안 좋은 얘기가 좀 지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은 이제 뭐 GM이라든지 포드 등의 경영진들의 최근에 좀 말을 종합을 해보면은 내년도에 이제 자동차 업계, 미국의 경우에는 주요 콘셉트이 철저하게 비용 관리를 하겠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드라이브는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는 쪽으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죠. 문제는 수요 문제로 이제 업계에 좀 고민이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수익성에 좀 압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주요 미국의 자동차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뭐 추천을 한다든지 이런 의견도 좀 전무한 상황, 좀 암울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대할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내년도에 이제 글로벌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한 16에서 17%까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만 보더라도 한 8% 정도였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침투율이 4%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만에 침투율이 2배로 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30년에는 또 전기차 침투율이 40%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빠르게 계속해서 좀 성장해 나갈 전기차 시장의 공략을 또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가 내년도에 이제 자동차 섹터의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역시 대장주죠. 테슬라가 이날도 굉장히 많이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모멘텀이 굉장히 또 약화가 된 상황입니다. 이날도 상하이 공장 가동 중단의 여파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 섹터 전반에도 악영향을 끼쳤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믿을 만한 구석인 전기차 섹터 역시도 흔들흔들 거리고 있는 상황, 자동차 섹터와 관련해서는 암울한 분위기가 좀 지배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켓의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